가장 지금 많이 비용이 드는 그 보건복지부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치매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도 만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성질환의 보는 관점을 보건복지나 보험회사나 질병관리본부나 보는 방법은 다 병이 진행이 느리고 유병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만성질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1위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식재료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나와져 있는 식재료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첫 시간에 들었던 분도 진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분도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만이라도 내가 자간 영농을 해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제가 다 지어 먹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못하는 것은 쌀을 못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주로 많이 먹고 있는 부식 중에 김치, 그러니까 무배추 농사부터 벌러지가 있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식들도 다 전부 다 농사를 져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약을 아예 안 쓰는 게 아니고 저농약이라고 그러죠. 저농약. 농약을 거의 안 쓰는 상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주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부터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음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흡연. 이건 WHO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나 다 공통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만성염증을 알아야 됩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쁜 염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염증은 우리가 상처 벌에 쏘였다거나 모기에 물렸다거나 이런 것들이라 그러면 급성염증이 나타나는데 그런 염증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만성염증은 오랫동안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을 주로 만성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염증에 의해서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이 전부 만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치매, 파킨슨, 아토피, 알러지, 당뇨, 고혈압, 퇴행성 관절 질환이 전부 산화 스트레스. 이게 산화 스트레스는 ROS, RNS로 주로 평가를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몸이 불편한 것은 바로 염증이라고 바로 염증 때문입니다. 근데 염증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CRP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유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미세먼지입니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유발 원인이 미세먼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이게 인공 첨가물, 식품 첨가물들도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비만, 특히 요즘 겉으로는 멀쩡한데 비만이 있죠. 그런 환자들이 더 문제인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로다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면역학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내가 내인지를 모르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기와 비자기의 개념에서 많이 설명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면역 반응을 위험과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세먼지를 통해서 뇌의 만성염증이 일으켜서 자기 그 면역 질환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지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ROS, Reactive Oxygen Species,고 이거 그 산화물질들이죠. RNS, Reactive Nitrogen Spaces에 의거해서 그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ROS나 RNS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게 나타났을 때 그 일으키게 되는 것들로 이것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결국은 이런 뇌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뜨리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NRF2라고 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NRF2가 있게 되면 ROS나 RNS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블로킹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NRF2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uclear Factor E2 Related Factor 2라는 약자로 써서 NRF2라고 얘기하는데 NRF2는 그 전사인자로서 여러 가지 유전자 전사를 유도하는 물질로다가 이런 항산화제를 만들어내는 힘 옥시게나제, 카탈라제, 우리가 항산화제로 쓰여지고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를 쓰여지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NRF2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NRF2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속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염증을 방어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케모프로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모프로텍션이 주로 일어나는 것이 화학적 방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식물 속에 있는 색깔이 있는 식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화학적 방어를 일으키는 물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독성 물질과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수단이 NRF2다. 그러면 NRF2는 어디에 주로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파이토케미칼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NRF2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NRF2가 우리 여러 가지 질병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NRF2가 반응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디펜스할 수 있고 메타볼리즘 대사를 잘 해줄 수 있는가가 이 NRF2라는 물질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NRF2는 건강한 세포를, 병든 세포를, 데미지 입은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NRF2라고 하는 우리 몸속에서의 만들어지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NRF2는 암 환자한테도 정상세포에 의해서 그 발암물질에 대한 화학적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에 대해서 항암 치료들도 할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을 지금 쓰여지고 이제 저희 회사가 공급을 하면서 쓰여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RF2가 형성되는 것은 어떤 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파이토 뉴트리언트 해가지고 파이토케미칼 대제를 먹는 거. 이럴 때가 이제 그 NRF2가 많이 형성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 적절하게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금식. 안 먹었을 때.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 이제 NRF2를 또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를 뭐 복용했을 때 ROS를 망가주는 항산화제를 복용했을 때도 ROS가 없어지니까 NRF2가 조금 더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NRF2를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NRF2에 우리가 커큐민, 요즘 그 카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노란 거 해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레스베라트론, 원래 아주 그 노화 방지의 뭐 주요 물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레드와인이나 베리류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카카오 이런 것들이 그 카테킨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쓰여지고 있죠. 당뇨도 지금은 이런 걸로 통해서 다크 초콜릿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파라펜 이런 것들이 이제 암도 치료하고 이런 NRF2 액티베이터로다가 쓸 수 있는 물질로다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커큐민이 대표적인 건데 세계 10대 항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이. 그리고 이런 커큐민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암에 관련 논문만 뭐 3,000여 편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보다 굉장히 많은 그 논문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꽤 오래전에 고신의료원 암센터에서 위암 환자들한테 5FU 투여를 하면서 커큐민을 동시 투여를 해보면서 치료 효과를 봤을 때 커큐민하고 동시 병용 투여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논문도 이미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 강화도 뭐 NRF2를 올려주게 되니까 면역력 강화를 그 당연하게 해주는 거고 있고, 우울증, 알러지, 당뇨, 고혈압 뭐 이런 데 모든 게 다 커큐민이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직접적인 키는 뭐냐? NRF2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의 효능이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게 한 가점은 우리가 뭐 카레를 많이 먹어서 커큐민을 자연식으로 해서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한계는 뭐냐면 이게 식물성에서 나오고 있는 그 파이토케미컬들은 한계가 6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용,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할 만한 양이 되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오렌지로서 375개, 하루에 먹는 양이 레드와인으로서 87잔. 이건 먹다 보면은 레드와인에 취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비타민C로서 이런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이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흡수율을 만들기 위해서 극복한 것이 여기 파이토점이나 리포점몰 공법을 통해서 오래가고 우리 몸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내게 되는 연구가 계속 일어났고요. 그런 연구로 일어난 게 메리바 커큐민이라는 거. 이거는 꽤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의약품으로 다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또 타라큐민이라는 것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특허를 통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액트엔이라는 겁니다. 액트엔은 NRF2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NRF2의 체내 생성이 운동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NRF2의 활성화된 파이토케미칼 영양제를 보충할 때 생성이 되는데, 운동이나 금식을 정말 살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꾸준히 할 수 있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저를 오래간만에 본 분들은 많이 슬림해졌네요 이제 이럴 텐데, 제가 많이 살을 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살 빼는 거. 네? 그런 이제 저탄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꾸준히 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NRF2는
그러니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든지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 우리가 프로테인이 이게 앵긴다 그러면 혈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어그리게이션,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을 전부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액텐에 들어가 있는 게 울금, 그다음에 시리마린, 커큐민, 시리마린, 그다음에 설프라페인, 그다음에 카테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까 주로 그 식품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그 식품에 나온 네 종류가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분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유효기간, 이게 우리 몸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흡수율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이제 특허로 들어가 있는데 그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흑호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작용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바람작용부터 시작을 해서 흉터 조직의 그 없애트리는 작용, 산화 스트레스 작용, 염증 마커를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전은 뭐냐? 이게 간에도 굉장히 좋게 쓰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 자연적인 항산화제, 수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글루타치온, 카타라제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에 그 간 경화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도 쓰여지게 되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액텐의 섭취 방법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그냥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만 먹으면 되고, 의료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만 한 달간만 하루에 4종씩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한 종씩만 섭취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증을 인플라메이션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유 없는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한 달 만에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곧 임상 자료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9세죠. 예? 지금 남자가 84세고 그렇지만 이제 89세까지 살아요, 대부분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대략 80, 90 이렇게 넘습니다. 근데 89세까지 살지만 실제 건강 연령은 얼마라고 나와져 있죠? 이거보다 15를 빼 74세입니다. 74세까지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로코모티브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망하는 게 질병이 오는 게 근무력증입니다. 근무력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멀 에이징,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게 에이징 도표를 보면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점인 나이를 125세로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요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개 60, 70, 80 이러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있는 거죠. 근데 요 한계를 극복해 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 근무력증 때문에 sarcopenia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낙상에 의해서 주로 많이 대개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그분은 곧 사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